조용한 오후에 당신이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 서 있거나 아니면 익숙한 방 한 구석에서 평소 마시던 커피를 홀짝이고 있을 때 갑자기 차갑고 낯선 느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 느낌은 평범한 피로가 아니라 현실이 미묘하게 왜곡되는 듯한 감각으로 주변의 모든 세상이, 모든 세부사항, 모든 색깔, 모든 소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순간적으로 구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현실의 커튼이 갑자기 야은 틈을 벌려서 당신이 빛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껍데기 바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 모호한 떨림에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손가락이 우연히 보이지 않는 문이 가장자리를 스쳤을 때처럼 몸이 오싹해집니다. 인간이 건너도록 설계되지 않은 문입니다. 이런 이상한 순간들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당신은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고 쉽게 설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오류가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자리에 두었다고 확신하는 물건이 완전히 다른 구석에 나타납니다. 친구는 그 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아니면 매일 다니던 길에 갑자기 새로운 집이 생기거나 새로운 나무들이 줄지어서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항상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유명 인물이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타나서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게 웃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하거나 우리 생물학적 뇌의 결함을 탓합니다. 하지만 의식의 깊은 핵심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계속 속삭입니다. 아마도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서로 겹쳐진 여러 층의 현실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각 층이 충분히 비슷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을 때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아니면 우리는 정교한 복사본 속에서 살고 있고 원본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다른 타임라인을 따라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을 놀라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데자뷰의 순간은 마음에 부드럽게 흔들림처럼 쉽게 찾아와서 이 장면, 이 순간이 이전에 일어났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비록 아무리 애써도 언제였는지 떠올릴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생생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가족, 다른 직업, 다른 삶을 삽니다. 꿈속의 모든 세부사항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깨어났을 때 몇 초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어느 쪽이 당신의 공식적인 세계이고 어느 쪽이 현재의 자신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들리는 희미한 발소리, 시야 가장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확실히 확인할 만큼 선명하지는 않지만 소름이 돋을 만큼 충분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계, 고장, 평범한 전자기기를 넘어서는 것들이나 두 번의 숨 사이에서 시간이 얼어붙는 듯한 순간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무작위적인 뇌 오류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작동하는 부작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단일한 평면이 아니라 무수히 겹쳐진 층들로 접혀 있다면요. 모든 선택, 모든 가장 작은 가능성이 별도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무수한 가능한 버전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더 확장하기 위해 이런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기초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중현실의 개념은 양자역학에서 비롯되며 특히 물리학자 휴 에버레디 1957년에 제안한 다세계 해석에서 나옵니다. 이 이론에서 모든 양자 사건은 우주를 모든 결과가 일어나는 평행 버전들로 분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입자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 때 둘 다 일어나지만 별도의 우주에서 말입니다. 이는 과학 소설이 아니라 양자 실험의 역설을 해결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입자가 관찰될 때까지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같은 기관의 연구자들은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분기하는 현실들을 모델링하며 이 분야를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리학의 끈 이론은 최대 11차원까지 제한하며 대부분이 보이지 않게 말려 있어서 우주들 사이의 ገብ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배경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험과 관찰로 뒷받침되는 이론들로 현실의 다층성을
암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험적이고 감정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인류가 지능의 여명기부터 쫓아온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전부일까요? 아니면 얇은 벽으로 분리된 무수한 다른 세계들이 평행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때때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균열을 드러낼까요? 우리가 이제 열어보려는 문은 한번 엿본 후에는 쉽게 닫을 수 없습니다. 주변 세계의 한계를 깨달으면 초기의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식이 끝없는 진실의 바다에서 작은 물방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도전할 테니까요. 이 여행 내내 숨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때로는 단 한 번의 어긋난 숨이 당신을 또 다른 세계의 흐름으로 미끄러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장, 큰 그림과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우주가 유일하다고 믿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의 고독한 요새라고 말입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 시대까지 인류는 항상 단일한 창문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았으며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존재의 전체 그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더 멀리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진실의 아주 작은 부분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망원경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 먼 가장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때 과학자들의 마음에 위험하고 심오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시야 너머로 영원히 우리와 평행하게 달리는 무수한 다른 세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중 우주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소설가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물리학 자체에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들에서 점차 나타났습니다. 이 미스터리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 우주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되기에는 너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학 또는 전자질량을 지배하는 기본 물리 상수들은 생명이 폭발하고 지속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한 숫자가 100만 단위 중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변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원자도 별도 행성도 그리고 확실히 우리도 없습니다. 이 기적적인 미세 조정에서 철학자가 과학자에게 속삭이듯 대담한 가설이 나옵니다. 만약 무수한 우주들이 공존하며 각기 다른 규칙을 가진다면 우리 우주는 생명이 싹트기에 충분한 행운의 조건이 모인 드문 곳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각 우주를 거대하고 반짝이는 둥근 거품으로 상상해보세요. 물리학자들이 초공간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바다에 떠 있습니다. 각 거품은 자신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이 다르게 굽거나 평평해질 수 있고 시간이 더 빠르거나 느리게 흐를 수 있으며 자연력이 더 강하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는 우리가 아는 빛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극한의 추운 얼음이나 용융 플라스마로 생명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중력이 너무 약해서 산들이 수정 바늘처럼 하늘로 뻗어있는 세계나 지적 존재가 물리적 몸 없이 존재하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깊이를 더하기 위해 우주론자 안드레이 린데는 1980년대의 영원한 인플레이션으로 거품 우주들이 끝없이 생성된다는 인플레이션 다중 우주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2013년에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이상 현상은 일부가 다른 우주들과의 충돌로 인한 멍자국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다중 우주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지며 우주들의 상호작용을 암시합니다. 현실이 단일한 책이 아니라 끝없는 도서관이라면 책들이 서로 닿을까요? 우주 거품들이 충돌해서 희미한 흔적을 남길까요? 우리가 봉인된 구조라고 생각하는 아래에 이 현실이 또 다른 것과 연결을 드러내는 균열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서 과학은 다른 차원으로의 문을 진지하게 상상합니다. 다음 방으로 가는 나무 문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자연 법칙으로 가는 문입니다. 과학소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릭터들이 소용돌이치는 포털을 열고 시간 터널을 통해 달려가서 두 개의 태양 아래 빛나는 도시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을 소설보다 더 무섭고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늘날의 선도적인 이론들이 그런 문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네이선 로젠이 1935년에 이론화한 웜홀은 먼 지점이나 심지어 우주들을 연결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것은 이국적인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웜홀은 이론적으로 다중 우주간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 안정화 방법이 탐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차원에서 온 방문자들. 그러면 더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열었을까요? 다음 차원에서 온 방문자들이 우리 우주로 들어와서 숲을 건너 관찰한 후 탐지되기 전에 떠나는 여행자처럼 말입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현상을 보세요. 이제 더 공식적으로 미확인 이상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신비로운 물체들을 추적했습니다. 알려진 어떤 엔진보다 빠르게 가속하다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만약 진짜라면 먼 행성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별에서 별로 여행하는 것은 어떤 문명의 에너지와 수명을 도전합니다. 만약 그들이 또 다른 공간 차원에서 온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광대한 공간 거리를 건너지 않습니다. 현실의 연약한 경계를 건너는 것입니다. 관성 한계를 초월하는 속도를 허용하는 물리학이 있는 이웃 우주에서 온 물체입니다. 조종사는 이상한 우주선을 보고 음속으로 추격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이 뒤에 있습니다. 추적 장치가 한 지점에서 물체를 포착하다가 관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반과학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또 다른 현실 시스템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다중 우주가 존재한다면 이런 현상들은 먼 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옆집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문을 열고 몇 걸음 걸어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문자들은 고급 기술을 가진 외계인이 아니라 차원 간 이동자일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 패턴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진실을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정보 당국자 데이비드 그루시는 미국 의회에서 정부가 인류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평범한 공간에서 온 것이 아닌 차량의 잔해를 회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군 조종사 라이언 그레이브스는 날개도 엔진도 없는 물체들이 현재 과학이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충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는 2020년에 펜타곤이 확인한 틱택 모양의 물체들이 불가능하게 기동하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국제 보고서들 프랑스에 개입한 기관이 수천 건의 사례를 문서화하고 칠레의 세파가 보여주는 글로벌 패턴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레이더가 잠기면 공기 속으로 녹아듭니다. 전자기기가 갑자기 오작동합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정말로 또 다른 차원에서 온 방문자라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원 장벽을 건너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우리가 발견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증언과 비디오는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공식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다중 차원 방문의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다음 질문, 우리는 우연히 그 문을 본 적이 있을까요? 나침반이 미친 듯이 돌고 배가 작별 인사 없이 사라지는 이상한 지구 지역들,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두 현실이 가까이 스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약한 연결이 잠시 열리다가 닫히며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버뮤다 삼각지는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디 수십 년 동안 배와 비행기를 삼켜왔습니다. 나침반의 혼란, 조종사들이 신호가 사라지기 전에 하늘이 이상한 녹색으로 변한다고 보고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유럽의 스톤헨지가 서 있습니다. 단순한 사원이 아니라 돌배치가 천체 운동과 정밀하게 연결된 가설로 현실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잠그는 거대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페루에는 아라무무루라는 돌문이 있습니다. 사원 입구가 아니라 닫힌 창문처럼 새겨진 평평한 석판입니다. 현지인들은 고대 사제들이 중심을 만지면 푸른 빛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추가 정보로 버뮤다 삼각지는 약 50만 평방마일에 걸쳐 있으며 1900년대 이후로 50척 이상의 배와 2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습니다. 1945년에 5대의 폭격기가 사라진 플라이트 19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일본 근처에 비슷한 데빌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지구상의 차원 균열 지점으로 여겨지며 과학적
조사에서 전자기 이상과 시간 왜곡이 보고됩니다. 우리가 끝없는 겹쳐진 존재의 작은 조각이라는 아이디어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지만 강렬한 호기심을 불태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또 다른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버전이 별도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며 심지어 다른 날에 죽습니다. 이러한 평행 삶의 개념은 개인의 선택이 우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장 배신하는 기억들과 시스템 오류들. 어느 아침 당신이 깨어나서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맞지 않습니다. 영화 제목이 갑자기 다르게 발음됩니다. 기억 속 대사가 화면에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그랬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웃어넘기지만 온라인에서 수백만 명이 당신과 똑같은 기억을 공유하며 현재 현실이 부정합니다. 이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현실이 변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또 다른 버전의 자신으로 대체되었나요? 사람들은 이를 만델라 효과라고 부르며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에 감옥에서 죽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장례식 기사 뉴스 방송에 대한 그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그때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으며 2013년에 사망했습니다. 진실이 상기될 때 세계의 큰 부분이 조용해집니다. 집단 기억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될 수 있나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 다시 쓰인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뛰어든 것일까요? 효과는 한 사례가 아닙니다. 문화 곳곳에 나타나며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 균열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화곰들을 베렌스타인 베어스로 E자로 기억하지만 현실은 항상 베렌스타인으로 A자입니다. 스타워즈 시청자들은 다스베이더가 루크 I am your father라고 말했다고 맹세하지만 현재 영화에는 No I am your father입니다. 백설공주에서 미러 온 더 월이 이제 매직 미러 온 더 월로 작은 세부 사항들이 발견될 때 많은 사람들을 떨게 만듭니다. 확장하기 위해 만델라 효과라는 용어는 피오나 브룸이 2009년에 만들었으며 예시로는 수백만 명이 모노폴리 맨이 단안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없거나 스쿠비2의 쉐기가 아담스 애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없음입니다. 레딧 같은 플랫폼의 설문조사에서 수천 명이 뉴질랜드 위치부터 프루트 오브 더 룸 로고에 콘누코피아가 있었다고 하지만 없었음. 동일한 잘못된 기억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지리적 위치, 브랜드 이름, 영화 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한두 사람이 잘못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을 똑같은 정확한 오류로 기억합니다. 이는 과학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통합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인간 뇌는 오류를 범하지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동일한 패턴으로 드물게 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원래 타임라인에서 미끄러지는 신호라고 믿습니다. 주요 사건이 가까워질 때 우주는 또 다른 가지를 선택하며 우리를 모르게 밀어냅니다. 오래된 기억은 마음 깊숙이 남지만 주변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현실의 파편들을 지닙니다. 그 가설은 미치고 위험하게 들립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사, 정치, 과학에 대한 논쟁은 때때로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또 다른 우주에서 죽었고 의식이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이 몸으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배신할 때의 불안은 현실에 대한 믿음이 가장 얇아질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기원을 위한 기반이지만 매초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수백만 명이 함께 잘못 기억한다면 현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현실은 집단 기억의 다수결 투표일 뿐인가요? 그리고 데자뷰, 이 길을 걸었고 이 대화를 들었다는 느낌은 또 다른 우주에서 삶이 몇 초 앞선 발자국을 밟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기, 당신은 당신의 유일한 버전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거짓 기억 작업은 제안이 오류를 심는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공유된 노출 없이
대규모 동일한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억의 유연성을 보여주지만 만델라 효과의 규모와 일관성은 여전히 미해결입니다. 네 번째 장꿈 죽음 그리고 최종문 하지만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는 또 다른 곳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가는 가볍게 두드리는 문일 뿐인 곳 우리는 이를 임사근사체험 꿈 데자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다중 우주의 연약한 가장자리를 만지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몸을 떠나 자신 위로 떠오르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 빛의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사망한 사람들을 만나고 빛의 존재들을 보고 언어가 아닌 속삭임을 듣습니다. 이상하게도 문화와 역사에 걸쳐 설명이 거의 동일합니다. 추가로 국제임사연구협회는 수천 건을 문서화하며 공통 요소로는 평화 3검토 장벽이 포함됩니다. 샘파니아 의사의 2014년 어웨어 연구는 심정지 환자들의 체외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뇌의 환각이 아니라 의식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임사는 이 우주에서 의식이 방출되어 또 다른 차원 문을 만지는 것일까요? 만약 존재가 물질 너머라면 의식은 우리 물리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끄러지며 차원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리며 몸으로 돌아와 마치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일방통행 회전문이며 때때로 역으로 잠시 열리는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익숙한 규칙이 사라지는 세계 중력이 일시적인 우주 변덕처럼 말입니다. 꿈이 너무 현실적이고 감정이 선명하며 장면이 날카로워서 깨어났을 때 어떻게 뇌가 보지 못한 것을 발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오싹한 가설 꿈은 다른 우주들에서 당신의 삶으로의 짧은 의식 여행입니다. 몸이 잠들고 뇌가 물리적 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당신 버전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집에서 살고 그들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깨어났을 때 삶의 파편들만 기억에 매달리며 빠르게 사라지지만 감정은 남아서 다른 곳에 존재했다는 상기입니다. 명료몽 연구 스티븐 라베르지가 1980년대부터 보여준 대로 꿈에서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 현실 접근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꿈이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 차원 간 연결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매일 밤 우리는 여기서 조금 죽고 다른 곳에서 조금 삽니다. 의식은 지칠 줄 모르고 무한한 공간을 움직이며 흩어진 자아들을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연결합니다. 다섯 번째 장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보이지 않는 프로그래머 때때로 당신은 삶을 보며 궁금해합니다.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정밀한가요? 왜 기본 입자들이 작은 숫자 변화가 우주를 무너뜨리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가요? 이는 닉 보스트롬 교수 같은 사상가들을 솔직한 가설로 이끕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연 우주가 아니라 인간 지능을 훨씬 초월한 문명이 운영하는 거대한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스트롬의 2003년 논문은 통계적으로 고급 사회가 조상을 시뮬레이션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 인간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 생각까지 세부적으로 전체 인간 역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사람들이 아니라 게임 캐릭터이며 외부 세계의 관찰자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가설은 철학적 논의뿐 아니라 컴퓨팅 발전과 맞물려 현실성을 더합니다. 시뮬레이션 징후는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양자역학의 이상 입자들이 관찰될 때만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중첩처럼 플레이어 입력을 기다려 렌더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실은 의식의 시선에만 표시되나요? 나머지 우주는 압축 데이터로 명령을 기다려 빛, 물질을 확장합니다. 컴퓨터가 자원을 절약하듯 게임 카메라가 가리킬 때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 왜 불변의 최대인가요?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시스템 성능 한계입니다. 데이터가 처리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계 근처에서 시간 공간이 왜곡됩니다. 게임이 논리를 유지합니다. 상대성 실험이 이를 확인하며 대형 하드론 충돌기는 입자 충돌에서 시뮬레이션 결함을 사냥합니다. 이러한 물리학적 이상은 우주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이라면 누가 만들었나요? 고급 미래 인간들 상상할 수 없는 종족들 아니면
고대 용어 신인가요? 밤에 깨는 질문 탈출 방법. 현실은 해킹 가능한 게임처럼 더 깊은 규칙 이해가 그것들을 구부리고 일반 플레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잠금 해제합니다. 명상 마스터들이 심장 박동을 통제합니다. 초자연적 프로그램 버그입니다. 과학자들은 입자 충돌기로 현실을 탐구하며 시뮬레이션 벽 근처입니다. 무서운 것은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언제든 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적 없이 기억 없이 결과 없이 사라집니다. 상태 프로그램 완료. 6번째 장, 또 다른 자신과의 만남과 궁극적인 공포. 사람들은 괴물 유령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만 더 무서운 만남,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울이 아니라 삶이 다르게 분기된 평행 우주에서 온 실체입니다. 이상한 문을 열고 또 다른 당신을 마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눈이 더 깊고 차분하며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재능 있고 아마도 더 부유한 자신 버전을 봅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조여듭니다. 알고 보니 최고의 자신 버전이 아닙니다. 만남은 존재 이유를 벗겨냅니다. 실패 변명이 사라집니다. 후회는 어딘가에서 잘못된 증거입니다. 아니면 더 잔인하게 성공한 당신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짓눌린 실패한 당신, 고통을 운 좋게 피한 당신입니다. 절망이 얽힌 눈이 질문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자신의 고통과 거래된 것인가요? 이러한 만남은 자아의 다중성을 직면하게 하며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다중 우주 게임에서 생존은 종족이 아니라 자신 버전들입니다. 실체를 마주하면 자아 철학은 풀리지 않는 퍼즐입니다. 만약 둘 이상의 자아가 공존한다면 각자가 우주 중심이라고 믿으며 진실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무한자아 컬렉션의 하나의 순혈입니다. 최종 더 깊고 어두운 질문, 개별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가, 아니면 무수한 복사본이 존재 자리에 무작위로 놓인 것인가요? 양자 자살 사고 실험은 일부 가지에서 불멸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의식이 분기하는 우주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의식은 영원한 열쇠. 여기 우리는 지적 모험의 최종 경계에 서 있으며 한때 미친 가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끝없는 백스테이지를 숨기는 아름다운 무대 커튼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매 초 심장 박동은 연속적인 계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적 시뮬레이션이나 다차원적이든 당신은 항상 주요 관찰자 자신의 이야기 중심입니다. 의식은 열쇠, 몸이 썩고 우주가 무너져도 꺼지지 않는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는 떠있는 대륙들이 있는 이상한 세계들, 뇌 없이 시간을 시계처럼 읽는 존재들을 논의했습니다. 죽음을 게임 제로드 업그레이드 그래픽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후 가장 무서운 질문은 간단합니다. 커튼 뒤를 볼 용기가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믿은 절대성을 질문할 용기가 있나요? 때로는 가장 단단한 믿음이 현실 우리를 가두는 사슬입니다. 오늘 밤 솔직해지세요. 침대에 누워 어둠이 내리고 마음이 몸에서 떠돕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때 시작됩니다. 이상한 꿈, 데자뷰, 소름 느낌, 어두운 방구석에서 지켜보는 느낌. 논의한 것이 외계인이 아님을 이해하세요. 항상 곁에 조용히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마도 오늘 밤 잠이 들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주방으로 걸어가서 답들이 조용하고 인내심으로 기다립니다. 질문을 마음에 새기세요. 살고 있나요? 아니면 살았나요? 때로는 한 꿈이 최종 답입니다.